너희 좋아하는 거 해왔어. 시장에서 새벽부터 준비했단다. 어머니, 이런 걸 왜 들고 와요? 냄새나고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순간 하이힐이 도시락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불고기와 잡채가 기차 바닥에 쏟아졌죠. 정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음식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게 며느리 맞아? 아이고, 저런 불효가. 창피하면 본인 탓이지. 왜 남 탓을 해요? 정희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서름이 폭발하듯 차올랐습니다. 과연 정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역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승강장마다 가족 단위 귀성객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고, 역사 안에는 떡국 냄새와 함께 명절 특유의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합실 천장의 대형 전광판에는 열차 출발 시간이 줄지어 떠올랐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소리가 뒤섞여 역 전체가 활기로 넘쳤죠. 정희는 그 인파 속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했고 손에는 정성껏 싼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남색 보자기는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었거든요. 보자기 안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도시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도시락 생각에 마음이 설렜던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죠. 불고기용 소고기는 기름기가 적당히 섞인 것으로, 잡채용 당면은 국산으로, 전을 부칠 파와 호박은 싱싱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죠. 소고기는 얇게 썰어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어 정성껏 재워뒀습니다. 양념이 고기에 잘 배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렀죠. 잡채는 당면을 삶아 참기름을 두른 뒤 갖은 채소와 함께 볶아냈습니다. 당면이 불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간이 골고루 배도록 신경 썼습니다. 파전과 호박전은 노릇노릇하게 지져냈는데 며느리가 바삭한 걸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서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지졌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 정희는 손주 지훈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표 불고기를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 모습을 생각하니 피곤함도 있고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도시락통 3개의 음식을 가득 담고 깨끗한 보자기로 정성껏 쌌습니다. 정희의 옆에는 며느리 서연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하이힐을 신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표정에는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썹은 미간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찌푸려져 있었죠. 그 뒤를 따라 아들 민호가 큰 여행 가방을 끌며 걸어왔고 8살 손주 지훈이는 아빠 손을 잡고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4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었지만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죠. 오늘도 어머니의 무거운 보자기를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아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명절이면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서연은 결혼식 내내 웃지 않았죠.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웃는 얼굴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손주라도 보면 기분이 풀릴까 싶어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지훈아, 할머니 집 가면 사촌 동생들이랑 놀 수 있어. 재밌을 거야. 뒷마당에 그네도 새로 만들어놨단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떡국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떡국이 제일 맛있어요. 정희는 손주의 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그간의 서운함도 잊혀지는 것 같았죠. 지훈이는 정희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따르는 모습을 볼 때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서연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패 끼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사람 많은 데서 떠들면 어떡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날선 말투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씁쓸했죠. 민호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정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KTX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열차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사람들이 줄지어 탑승하고 있었죠. 정희는 보자기를 꼭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열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차 안은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리는 사람들,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이미 자리에 앉아 간식을 꺼내는 사람들로 복도가 좁았죠. 좌석을 찾아 앉는데 서연이 먼저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더니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호는 지훈을 옆에 앉히고 정희는 그 건너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자기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그 안에 담긴 도시락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그간의 고생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불고기는 얇게 썰어 양념에 재워뒀고 잡채는 당면이 불지 않게 조심해서 볶았으며 저는 노릇노릇하게 지전했습니다. 손이 많이 갔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출발 신호를 울렸습니다. 곧 서울역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민호가 중학교에 다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정희는 그때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견뎌낸 나날들이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돌아가신 남편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맞이한 뒤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시댁 방문을 꺼렸고 정희를 대하는 태도도 차갑기만 했죠. 정희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시댁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려 애썼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죠.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옆 좌석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에게 과자를 먹이고 있었고, 뒷좌석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보자기를 한 번 더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고향 친척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죠. 정희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서울역을 빠져나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곧 한강철교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정희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도시락을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모두 배가 고플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보자기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묶었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갔죠. 보자기가 펼쳐지자 그 안에서 정갈하게 포장된 도시락통 3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명한 뚜껑 사이로 노릇노릇한 전과 윤기 나는 불고기, 색색의 채소가 어우러진 잡채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장 큰 도시락통을 먼저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은은한 참기름 향과 간장 양념 냄새가 퍼져나갔죠. 정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 쪽으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너희들 좋아하는 거 해왔어. 시장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단다. 불고기는 서연이 내가 좋아하는 부위로 골랐고 전도 바삭하게 지졌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특히 며느리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휴대폰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내민 도시락을 힐끗 쳐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코를 킁킁거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걸 왜 들고 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당황해서 도시락을 든 손을 멈췄죠.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펼쳐놓으세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꽤 컸던 겁니다. 정희는 황급히 도시락 뚜껑을 덮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금방 치울게. 정희는 난감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다시 보자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답답하시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기차에서 이런 걸 먹어요? 역에서 샌드위치나 김밥 사면 되잖아요. 서연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짜증스럽게 다리를 꼬면서 발을 휘둘렀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이었죠. 서연의 하이힐 끝이 정희가 무릎 위에 올려놓으려던 도시락통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아! 정희가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시락통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죠.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담긴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불고기 몇 점이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고
잡채는 좌석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노릇하게 지진 파전과 호박전은 정희의 치마와 좌석 사이에 끼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열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주변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도시락통이 대굴대굴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불고기가 기차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참기름의 윤기가 흐르던 잡채는 먼지가 묻어 지저분해졌습니다. 바삭하게 지진 전은 구겨진 채 좌석 밑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울 수는 없었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주변 승객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에 불고기를 집어 빈 도시락통에 담았죠. 양념이 손에 묻어 끈적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옆 좌석의 중년 여성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좌석의 젊은 남성은 고개를 돌렸죠. 뒷좌석에 앉은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들이 온몸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서연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본인이 실수한 건데 본인이 치우는 게 당연하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죠. 정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도 힘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계속해서 바닥의 음식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죠. 손에 양념이 묻어 끈적거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좌석 밑에 들어간 전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자세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며느리 맞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이고, 불효도 저런 불효가 있나? 시어머니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연은 태연한 척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창피하면 본인 탓이지 왜 남 탓을 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다리를 움직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서연의 변명이 열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모두가 서연이 일부러 발로 찬 것을 봤으니까요. 정희는 마침내 바닥의 음식들을 대강 주워 담았습니다. 빈 도시락통에는 지저분하게 뭉개진 음식들이 담겨 있었죠.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되다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서름이 가슴 깊이 차올랐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침묵,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정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통을 보자기에 다시 넣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열차는 계속 남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정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보자기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옆 좌석에 앉아있던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죠. 여성은 옆에 앉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할머니 좀 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게 며느리 맞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걸 저렇게 대하다니. 두 사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해진 객차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희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어왔죠. 정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거 봤어? 며느리가 일부러 발로 찬 것 같지 않았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 봤어. 완전 일부러였어.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뒷좌석의 할아버지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어. 내 며느리가 저랬으면 당장 혼을 냈을 텐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불쌍해서 어쩌나.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동정하고 서연을 비난하고 있었죠. 객차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을 향한 시선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손에 든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주변의 소리는 다 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당황스러웠던 거죠. 다들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객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두가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를 움직이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왜 저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서연의 하이힐이 도시락통을 강하게 걷어차는 모습을 말입니다. 옆 좌석의 여성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다 봤어요. 부인께서 짜증스럽게 다리를 휘두르시는 걸요. 건너편의 젊은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치우실 때도 그냥 휴대폰만 보고 계셨잖아요.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자리에 앉았죠.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도 안쓰럽고 아내도 걱정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편을 들자니 아내가 화를 낼 것 같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결국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할머니가 슬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죠. 정희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겠지만 정희의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았죠.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손주가 태어났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늘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연이 시댁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조심했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명절 때도 며느리가 편하도록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음식 준비도 설거지도 청소도 모두 정희의 몫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차갑게 대했죠. 정희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손주가 상처받을까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바닥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참고 또 참아도 며느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서름이 차올랐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객차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버티고 있었죠.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려갔습니다. 곧 대전역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고양역에 도착하게 되겠죠. 정희는 고양역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정희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을 것이 분명했죠. 어떻게든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죠. 하지만 가슴속의 서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았죠. 정희는 보자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저분하게 망가진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이 이렇게 되다니. 정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어린 손주의 말에 정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손주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정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고향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여의 여정 끝에 열차는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정희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조금 전 바닥에 엎드려 음식을 주울 때 무리했던 거죠. 정희는 보자기를 꼭 안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애써 걸음을 옮겼죠. 서연은 민호와 지훈보다 먼저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보자기를 들어드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게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가방도 들어야 하잖니. 정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이 메었던 거죠. 민호는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설날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정희는 역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척들이 저 앞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역 건물을 빠져나오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정희의 동생 정숙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조카 며느리 미영이도 함께 서 있었죠. 정희의 오랜 친구 경자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야, 여기. 정숙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죠.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띄웠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 일행이 가까이 다가오자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꺼풀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많이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정숙이 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친구 경자도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게. 정희야, 내가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 기차에서 무슨 일 있었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는 신용만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기차에서 좀 졸았더니 그런가 봐.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언니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평생을 함께 산 자매였으니까요. 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분명 무슨 일 있었잖아. 정숙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정숙은 언니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진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역 건물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정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바로 그 여성이었죠.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희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던 거죠. 하지만 열차 안에서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용기를 내어 정희 일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와 친척들이 모두 여성을 쳐다보았죠. 낯선 사람이었지만 여성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까 기차에서 이 어르신과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참견하는 게 송구스럽지만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숙과 경자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여성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기차 안에서 이 며느리분께서 어르신이 준비하신 도시락을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순간 그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고 경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조카 며느리 미영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던 거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가족분들께 드시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며느리분께서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하시면서 다리를 휘둘러 도시락을 걷어차셨어요. 음식이 바닥에 다 쏟아졌고 어르신께서 무릎 꿇고 주우셨습니다. 여성의 설명이 끝나자 주변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고 경자는 입술을 떨고 있었죠.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일이 모두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저만 본 게 아니에요.
그 객차에 있던 승객들이 다 봤습니다. 모두들 며느리분을 나무라고 어르신을 안타까워했어요. 여성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을 발로 차다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창백해졌다가 반복했죠.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이게 사실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한 정숙이었지만 언니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장 보고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신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걸 발로 차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경자도 화가 났습니다. 정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다니. 조카 며느리 미영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시어머니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아무도 서연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그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죠. 실제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요. 민호도 열차 안에서 다 봤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도시락을 걷어찬 것을 말입니다.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일이 다시 드러났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자기를 꼭 껴안은 정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여성은 정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여성의 따뜻한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위로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역 광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날 아침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모두가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역 광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시선들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서연은 그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죠. 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쥔 채 경련하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죠. 제가 발로 찬 게 아니라 발이 미끄러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다고? 그럼 사과라도 했어야지.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무릎 꿇고 주우실 때 뭐 했어? 휴대폰만 보고 있었잖아. 경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실수였으면 바로 사과하고 함께 치웠어야지. 그런데 그냥 앉아서 휴대폰만 봤다며?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열차 안에서 정희가 바닥에 음식을 주울 때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창피하다며 못마땅해 했죠.
정희를 기차에서 함께 봤던 여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며느리분께서 짜증스럽게 다리를 휘두르시더니 하이힐 끝으로 도시락을 강하게 걷어차셨어요. 절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때 정숙이 서연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신고 있는 검은색 하이힐이 눈에 들어왔죠. 정숙은 무릎을 굽혀 서연의 구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숙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의 하이힐 앞코 부분에 무언가 묻어 있었습니다. 갈색과 붉은색이 섞인 얼룩이었죠. 자세히 보니 불고기 양념과 잡채의 참기름이 분명했습니다. 구두에 반찬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 이것도 발이 미끄러진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죠. 분명히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열차에서 도시락을 걷어찼을 때 묻은 자국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발을 뒤로 뺐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궁색했습니다. 경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데라니. 방금 기차에서 내렸는데 어디서 묻었겠어.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아직도 발뺌을 해? 조카 며느리 미영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셔야죠. 서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정희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모습을, 친척들이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만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쳐다보았죠. 정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너희를 키웠어.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청소 일하면서 너희 대학 보냈잖니.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너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정희의 말에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도 생생했죠. 그렇게 키워서 장가 보내고 손주도 봤어. 행복했어.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정희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근데 며느리 너는 날 어떻게 대했니? 명절 때마다 짐 취급했잖아. 내가 하는 말마다 무시했고 내가 준비한 음식은 맛없다고 했어. 그래도 참았어. 내가 힘들까봐, 민호가 곤란해할까봐.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발로 차다니.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토해냈죠.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언니 잘못 없어. 경자도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정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저 며느리야. 민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말이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울음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서연도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서연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남편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침묵은 서연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연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뭐라고 좀 해봐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미안했고 아내를 보니 답답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침묵이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남편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고 정희는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이가 울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린 손주의 말에 정희는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만이 자신을 위로해주다니. 정희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숙이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해요. 언니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뭐가 저는이야.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자도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것도 못해? 역 광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멈춰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설날 아침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서연은 궁지에 몰려 있었으며 민호는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역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흐느낌만이 그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죠. 친척들은 정희를 위로하며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고 서연은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살 아이의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에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지훈이는 할머니가 꼭 안고 있는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손주를 바라보았죠. 지훈이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먹을게요. 순간 모두가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해서 말했죠. 할머니 도시락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니까 바닥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정숙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경자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죠. 조카 며느리 미영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발로 차서 떨어진 거지만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우리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주셨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지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손주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죠. 정희는 지훈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고맙구나. 할머니 말 알아줘서 고마워.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착하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다니. 경자도 지훈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할머니를 생각해 주다니. 기특하기도 하지. 서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발로 찼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죠. 아들마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아. 서연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저 할머니만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는 지훈이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죠. 정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서러움과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나를 짓밟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손주 앞에서까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손주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손주의 마음에 상처가 될 것입니다. 정희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정면으로 마주했죠. 지금까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자신을 낮추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용솟음치고 있었죠.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정희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정희의 질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죠.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켰니? 너 힘들까봐 명절 때도 일 시키지 않고 내가 다 했어.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다 줬고 지훈이 봐달라고 하면 달려갔잖니. 정희의 말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날 어떻게 대했어? 내가 하는 말마다 무시했고, 내가 주는 음식은 맛없다고 했고, 명절마다 짐스럽다고 했지.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참았어. 내가 나중에 마음을 열어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해해주겠지 생각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아니야. 정희는 보자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망가진 도시락이 들어있었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 가서 장 보고 정성껏 만든 음식이야. 너희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그걸 발로 차다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죠.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정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언니가 드디어 속마음을 터놓는 것에 속이 시원했죠.
경자도 정희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정희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무시했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서연아, 너 이제 정말 사과해야 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내 손주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이렇게 모욕했으니 너도 이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해. 정숙이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언니. 이제는 언니도 당당하게 말해야 해. 경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정희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하게 말해. 정희는 친구들과 동생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죠. 손주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생 순하게만 사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민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연은 사방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죠. 구두에 묻은 반찬 자국이 증거였고 기차에서 함께 탔던 여성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무릎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역 광장에서의 긴장된 대치는 결국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숙이 언니를 부축하며 말했죠.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 친척들도 다 모여 있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역 광장에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죠. 정희 일행은 차에 나눠 타고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정희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정희의 조카들과 조카 며느리들, 그리고 마을 어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이니만큼 큰 상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왔어요? 조카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죠.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우셨네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정숙이 조카들을 불렀죠. 다들 좀 모여봐. 할 얘기가 있어. 친척들이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앉았죠. 정희는 상석에 앉았고 정숙과 경자가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서연과 민호, 지훈이는 입구 쪽에 섰습니다. 조카 사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수가 물었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숙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차에서 큰일이 있었어. 서연이가 언니한테 한 짓이 정말 말도 안 돼. 정숙은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서연이 냄새 난다고 불평한 일, 그리고 발로 도시락을 걷어찬 일까지 모두 말했죠.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조카 수지는 입을 가리고 충격을 받았고 조카 사위 진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게 정말이에요? 조카 며느리 은희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기차에서 같이 탔던 분이 직접 증언했어. 그분이 역까지 따라와서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 마을 큰어른인 칠순이 넘은 만식 영감이 서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서연 씨,
아까 일은 사실입니까? 만식 영감의 목소리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기에 만식 영감의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서연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우발적으로. 서연의 변명이 시작되려는 순간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죠. 정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우발적이라니. 정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였죠. 우발적이면 바로 사과했어야지. 내가 바닥에 엎드려 음식 주울 때 왜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만 봤어?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눈엔 내 본심이 보였다. 날 귀찮아하고 짐으로 여기는 내 마음이 다 보였어. 정희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희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친척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때다.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만식 영감도 팔짱을 끼고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도 모두 서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죠. 서연아, 너 이제 선택해야 해.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건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갈 건지. 정희의 말에 방 안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너도 다 봤잖니.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민호도 아내가 도시락을 걷어차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평생 참고 살았어. 너한테도 참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참았지. 근데 오늘은 못 참겠어. 특히 내 손주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희는 지훈이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가 이런 걸 보고 자라면 어떻게 돼?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크면 나중에 지훈이도 어른을 무시하는 아이가 될 거야. 정희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 수진이 말했습니다. 고모 말씀이 맞아요. 아이 교육에도 안 좋아요. 만식 영감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말이 맞습니다. 서연 씨,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할 때요. 친척들도 하나둘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며느리지만 저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말들의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죠. 서연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제가 그렇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죠. 서연은 계속해서 절을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아내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정희는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손주 앞에서만은 다신 이런 모습 보이지 마라.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다. 정희는 그 자리를 떠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죠. 친척들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언니, 이제라도 속 시원하네요. 고모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정숙이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 이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동생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뭔가 해결된 것 같았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함께 상을 차리고 명절 음식을 나눠 먹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정희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죠. 할머니, 밥 먹어요. 고모 할머니가 떡국 끓여놨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손주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정희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지훈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손주가 올바르게 자라려면 어른들이 먼저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지훈이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죠. 큰 상에는 명절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떡국, 전, 갈비찜, 나물 등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도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아내 옆에 앉았고 지훈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만식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참 안타깝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시다. 명절인데 화목하게 보내야죠. 만식 영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언니의 그릇에 떡국을 담아주었죠. 언니, 이것 좀 먹어.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떡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서연도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죠. 먹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은희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은희의 위로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죠.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조카 며느리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서연은 명절 때 설거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서연 씨,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은희가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야 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죠.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했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희는 부엌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죠.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섭섭함도 있었고, 동시에 며느리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이 고요했죠. 정희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기차 안에서의 모욕, 역 광장에서의 대치, 그리고 집에서의 대결.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기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억지로 참는 인연이 아니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 위에서만 이어지는 것이라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대를 무시하고 모욕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친척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이 언니의 손을 잡았죠. 언니,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경자도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잘했어. 당당하게 말해서 좋았어. 친척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민호 가족은 건넌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죠. 정희가 부엌으로 가보니 서연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정희를 보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희와 서연이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아,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기억해라. 서로 존중하는 게 먼저야.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없어.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담겨 있었죠. 앞으로는 서로 말을 많이 하자.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잖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아침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연이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떡국을 끓이고 있었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죠. 며느리가 명절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내가 이걸 다 했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봐뒀어요.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정희는 떡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물이 깔끔하고 떡도 알맞게 익어 있었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맛있겠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으니 기뻤던 거죠. 식구들이 모여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끓인 떡국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한 숟가락 먹고 말했죠. 엄마, 맛있어요. 할머니 떡국만큼 맛있어요. 지훈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죠. 정희는 식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도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해의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손주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는 더 이상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정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억지로 참고 견디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위에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최소한의 예의가 지켜질 때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에도 존중과 배려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